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두 가지 개정안 알아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원특별법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각각의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목적으로 전국 10개 지역의 혁신도시가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네.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의 개정안이거든요. 뭘 좀 네, 선보셨어요? 우선 왜 그러셨습니까? 우선 그 원주가 네. 그 혁신도시가 이제 그 건립되면서 네. 설립되면서 13개의 공공기관이 원주로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원주 지역에라든가 강원도 지역에 있는 그 대학 졸업자를 갖다가 네. 그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발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혁신도시라는 게 뭐냐면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한다든가 또는 그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한다든가 또 지역 인재를 갖다가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에서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 없이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혁신도시로 내려오는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좋겠다. 네. 이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지역 출신을 갖다가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고 네. 왜냐하면 차별하면 또 그 차별 문제가 되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많이 뽑기 위해 가지고 뭐 여러 지역 할당제를 한다든가 또 취업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네.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사실 뭐 의원님 지역구가 원주시니까 원주를 떠올리면서 개정안을 생각하셨겠지만 물론이죠. 이게 통과가 되면 모든 혁신도시가 다 수혜를 받네요. 혜택을 예, 받네요. 그 수혜를 받죠. 왜냐하면 네. 이게 2013년 3월 달에 이제 네. 그 개정이 이제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지금 며칠 전에도 제가 원주에 있는 그 관광공사라든가 이렇게 네. 몇 개 기관을 가봤는데 네. 2013년도에는 그 지역 출신들이 약 2.7%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거의 10% 정도까지 그 취업이 늘어났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효과가 네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을 벌써 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는데 첫째는 이제 그 채용할 수 있도록 네. 그 지역 할당제라든가 네. 또 그 원서낼 때 그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채용을 많이 하게 했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 공공기관이 경영 성과 평가를 받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그 성과할 때 그 기관에 대해서 많이 채용하면 가점을 준다든가 그래서 네네. 굉장히 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이미 그 혜택을 보고 있고 예.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지역 가시면 박수 좀 받으시나요? 사실 그 지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네. 취업이에요. 일자리 창출인데 그 대학 졸업해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많은데 제가 가보니까 원주에 있는 대학 여러 개가 있는데 네. 학생들이 진짜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인사를 각방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 친구 원주에 있는 모 대학 졸업했어요. 그러면 너무 반가운 거죠. 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공공기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이죠. 신의 직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 중앙에서 제가 한 3, 40년 네네. 살아봤지만은 그 원주 출신이 그 중앙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원주 출신 공공기관마다 이렇게 원주 출신이 있으니까 네. 야 이제 그 혁신도시가 조성된 의의가 효과가 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죠. 뿌듯하시겠습니다. 뿌듯하죠. 네. 자, 최근에 그 강원 원주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셨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네, 그 세미나에 네, 왜 열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지방에 네. 있는 공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그 생산을 하는데 가장 큰 게 이제 판로가 문제거든요. 판로. 네.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주체가 누구냐면 코트라예요. 코트라. 네.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내려가지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그 코트라의 그 해외 조종망이 한 40개 돼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 원주에서 생산한 기업들을 그 제품을 갖다가 해외 마켓 판매망을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거. 네. 그리고
그 코트라 갖고 있는 또 전문가들이 기업들에 대해서 또 그 컨설팅을 또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한다든가, 마케팅을 어떻게 한다든가, 또 R&D를 어떻게 한다든가, 또 해외 전시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게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 시골 기업들이니까. 네. 그거를 알려줘가지고, 가르쳐줘가지고, 그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육성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잘 모르니까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그 글로벌 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조그만 기업이 나중에는 그 소기업이 중기업, 중기업이 중견기업, 뭐 가장 이상적인 건 이제 대기업까지 이렇게 성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네네. 발판을 이제 놔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뭐 꼭 대기업까지 안 가도 저기 독일이나 일본을 보니까요. 네. 아주 알찬 강소기업들이 그렇게 많던데요. 그렇죠. 독일 네. 독일 같은 데가 이제 그 히든 챔피언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견 기업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1,400개 정도 되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약 14,000개 된다는데요. 그리고 독일 그렇군요. 경기가 이렇게 어렵더라도 탄탄한 거는 그 세계에서 중견 기업이지만은 1등하는 기업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저 그렇죠. 칼 같은 거 만드는 거. 칼. 그럼요. 네? 예, 예. 그거 보면은 그 대대손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들잖아요. 네. 그죠? 예, 예. 그게 이제 그 그러니까 이번에 발의하신 개정안이 바로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 힘을 네. 실어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드신 그렇죠. 건데 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핵심 내용은 이제 전문가들을 봐가지고 네.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을 갖다가 컨설팅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 가지고 네. 기업이 뭘 필요한지도 알아보고 네. 전반적으로 그 기업을 갖다 전반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아하. 뭐가 부족하다든가 또 마케팅이 부족하던가 뭐 이렇게 가지고 뭐 법률적인 또 문제점은 없는지 네, 뭐 이런 네. 거 가지고 다방면으로다가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도움을 주는 도움을 거군요.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를 키우고 싶고 다른 경쟁사에 더 경쟁력 있는 뛰어난 그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고 판로를 열고 싶은데 제대로 된 방법을 잘 모르니 그렇죠. 그걸 도움을 주자. 잘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세계화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계 교역의 그 장벽이 다 사라졌잖아요. 뭐 그러니까 세계 중소기업도 1등만이 살아남는 그런 그 세계가 됐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그러기 네. 위해서는 그 우리나라 조그만 기업이라도 그 국제화 또는 세계화 돼가지고 제품을 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하는 데는 이렇게 그 지난번처럼 그 세미나를 한다든가 네, 네. 또 이렇게 그 전시회 같은 거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분들의 그 기회를 다 넓혀주는 거죠. 네. 자, 역시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마무리가 됐으면 네. 합니다. 네. 그 지역 주민께 기분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네. 이 원주 수도권 전철 시대를 열어줄 원주 여주 간 전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이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정말 축하드리고요. 3년여 동안 공을 들이셨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될 때 네. 11월 한 20일쯤 확정됐는데요. 네. 그때 그 수험생이 그 수험 결과 네. 기다리는 심정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됐구나 할 때 예. 이제 됐구나. 어? 음. 아주 그 굉장히 후련했어요. 네. 왜냐하면 원주 시민들이 굉장히 그걸 열망했고 네. 또 수건 사업했어요. 네. 근데 지금 금년 말이 되면은 그 수도권 전철이 여주까지 이제 공사가 끝나고 네. 내년 6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이제 개통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주하고 원주 사이가 약 22km 되는데 그리고 원주에서 강릉까지 또 이렇게 그 전철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미싱 링크를 해가지고 단절 구간이 22km가 돼 있었어요. 네. 그것만 연결하게 되면은 수도권의 강남이라든가 또는 경기도 남부 약 2천만 명이 원주를 통해 가지고 뭐 강릉으로도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꼭 될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모든 그 재정 사업이라는 게 국가 사업이라는 게 그 국가 재정법에 보면은 500억이 넘는 그 공사는 그리고 특히 300억을 이상 정부 지원이 갈 때는 무조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그 1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비용 대 네. 효과에 1이 넘어야 되는데 그거 안 넘으면은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KDI에서 이제 주관하는데 네. 거기에 지금 그 맡겨서 하고 있는 게 한 4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기준이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통과된 거죠. 네.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제 예. 반은 끝난 거죠. 그렇군요. 그날 잠 못 주무셨겠습니다. 못 잤다고 하여튼 너무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 여주 원주 간의 전철 사업이 뭐 원주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넓게 보면은 수도권과 이 강원 내륙도 해안까지를 잇는 또 중요한 예. 교통로의 확보인데요. 그동안에 어떤 과정이 있으셨어요? 왜 그렇게 힘드셨었고?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그 나와야 되는데 네. 두 번에 걸쳐서 해봤어요. 네. 근데 2013년도에 그 복선으로 했더니 이게 아. 0.67밖에 안 나왔고. 안 됐군요. 예. 그래서 예. 제2차로 이제 한 게 뭐냐면은 단선으로 하는 걸 또 네네. 추진해봤거든요. 네. 그 단선을 추진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왜냐하면 됐군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운행 뭐 그 조건을 개선한다든가 네네. 또는 그 토지 매입을 좀 줄인다든가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다행스럽게 2015년 그 5월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월곶이라는 게 서해안에서 예. 판교까지 가는 그 전철이 네. 그게 연결하게 되면은 그 원주까지도 이제 그게 계속 연결이 되니까 그때는 예탈해 보니까 1.04가 나온 거예요. 아유, 통보가 되는 그랬군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난 1월, 11월 이제 20일경에 월곶에서 판교가 그 예타가 나와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원주는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이 여주 원주 간 전철이 완공될 경우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강원도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저 사회자님도 강원도 완전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네. 되면은 강남에서 원주까지 전철 타고 갈 수 있으니까 네. 서울 분들이라든가 경기도 분들이 굉장히 그 강원도 가깝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 느끼시겠군요. 예. 또 원주 시민이나 강원도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에 가는데 보통 1시간 20분 내지 30분 걸리는데 네. 이거 타면은 강남까지 1시간에 올 수 있고 네. 또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지금은 2시간 내지 3시간 걸리는데 네. 그렇다면은 송도까지 예. 그 전철 타고 가는데 약 1시간 15분 걸리거든요. 그렇게 근데 되는군요. 거기서 다시 버스 타고 이제 그 인천공항까지 가면 1시간 반에 갈 수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뭐 그 굉장히 그 수도권이 가까워지고 또 네.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강원도가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원주를 통해서 경부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굉장히 그 강원도의 관광 효과도 굉장히 네. 늘어날 거예요. 그렇군요. 뭐 아까 시작이 반이다, 반은 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또 남은 반이 또 중요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떠한 절차들이 남아 있는지 남은 숙제들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절차가 뭐냐면은 네, 맨 먼저 무슨 네. 하려면 기본 계획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기본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시 설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올해 네. 일단 기본 계획에 관련 예산은 14억이 정부 예산에 확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내년에 그 기본 설계비 15억 원이 이번에 그 정부 예산 확정돼 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기본 계획이 이제 끝나고 네, 내년 말까지 기본 설계가 되고 그리고 내년 후년에 네, 네. 시시 설계 이제 상세한 설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018년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예산이 한 5천억 이상 들어가요. 아, 네.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거 정부 예산이니까 국비니까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죠.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5천억이 넘으니까 1년에 500억씩 따면은 10년이 걸리는 거고 네. 1,000억씩 따면 5년이 걸리는 거고 예를 1,200억씩 따면 4년이라도 걸 수 있거든요. 그건 네. 이제 국회의원의 역량하고 능력하고 열정이 필요한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법안에서도 뭐 혁신도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이 혁신도시가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자리 잡고 네.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 연결 교통망 보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앞서 해결해야 될 또 조금만 보태줘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네. 혁신도시가 제대로 되려면은 네. 그 원주로 온 그 공공기관 직원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도 옮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그 직원들이 서울을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정주 여건이 안 돼서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학교라든가
또는 교통망을 한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역할이고 네. 또 국회의원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시내에서 네. 서부 진입로라는데 그걸 한 200억 정도 필요한데 아. 원주시에서 한 90억이 들어서 땅은 샀고 네. 근데 그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그 LH 공사에서 지금 부탁을 지금 종용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해주겠다는 그 언지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더 커지니까 네, 네. 그 혁신도시에 오는 공기업들이나 네. 주민들이라든가 그 직원들이라든가 훨씬 더 편하게 그 살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19대 국회 임기 동안에 앞서 이제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그 법안도 통과를 시키셨잖아요. 네. 의정활동 성과 좀 더 덧붙여서 나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나 참 뿌듯했다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게 사실 제가 초선 의원이지만은 네. 제가 이제 중앙부처에서 산업지원부에서 한 3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네. 그 예산을 따는 방법이라든가 그 저도 줘봤기 때문에 네. 타는 방법을 맥을 딱 잡고 있기 잘하시고 때문에 계시군요. 그래서 네. 제가 초선 의원이지만은 한 40개 사업을 했어요. 네. 크고 작은 사업을. 그래서 원주 시민들이 그걸 많이 알고 있는데 뭐 네. 학교마다 이렇게 뭐 체육관을 건설해 준다든가 뭐 도서관을 해준다든가 네. 또 원주의 상류천에 그 홍수 조절댐을 만들어 주는 게 시작한다든가 또는 장애인 특수학교를 만든다든가 네. 또 축구장을 만들어 주든가 또 저수지를 갖다가 또 이렇게 그 수변경원을 만들어 준다든가 네, 또 네. 병원에 네. 그 장례식장을 갖다가 이렇게 더 증축을 해준다든가 아. 그걸 뭐 그래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예산 따는 게 가장 시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빨리 따가지고 네. 그 사업을 완성시켜서 원주 시민들이 더 편하게 네.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주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임기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앞으로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고 새로운 입법 계획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그 중소기업 판로 지원법인가? 네. 중소기업 구매 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대기업에는 공공기관만 이제 그 의무적으로 샀던 걸 갖다가 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 민간 단체라든가 또 그 공공기관처럼 네. 그 구매할 수 있도록 네. 구매하도록 네. 그 의무 권장을 하는 그 구매 촉진법을 갖다가 제가 그 개정을 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그 19대 국회가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요새 이제 이번에 끝나면 12월 말 되면 새로운 입법을 못 할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20대 가서 또 새로운 걸 그 법안을 발의해 가지고 개정하고 또 제정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누구나 네.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국회의원. 네. 또 청소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셔야죠. 예. 네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의원님. 네. 네, 입법 데이트 오늘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